반갑습니다. 중2과학 5단원 동물과 에너지 첫 시간입니다. 5단원 동물과 에너지는 4단원과 연계된 생명과학 파트의 단원인데요. 여기서는 생소한 용어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개념들이 4단원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니까 잘 정리해가면서 공부하시고 특히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5단원은 크게 6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생물체의 구성 단계, 소화, 순환, 호흡, 배설, 그리고 소화, 순환, 호흡, 배설을 아울러서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과 에너지까지 크게 6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중 첫 번째인 생물체의 구성 단계와 함께 소화 파트 앞부분에 들어있는 영양소에 대한 개념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일까?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입니다. 사람 몸에는 이 세포가 약 50에서 100조 개가량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몸의 수십조 개의 세포 속에는 우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이라고 하는 단위가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흔히 들어봤을 피부 조직, 근육 조직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특정한 기능을 갖추게 되면 기관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조직이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 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대로 고유한 모양과 특정한 기능을 갖춰야지만 기관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위, 심장, 콩팥, 폐 등이 바로 이 기관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이 담당하는 특정한 기능은 바로 소화작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화를 맡고 있는 다른 기관들에는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을 모두 통틀어서 기관계, 그 중에서도 소화기관계, 더 줄여서 소화계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혈액의 순환을 담당하는 순환계,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계, 배설을 담당하는 배설계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계들이 모두 모여 톱니바퀴처럼 자기 기능을 하면서 돌아가고 하나의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립된 생명체를 개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부터 개체까지 크게 5단계의 구성 단계를 갖게 되며 식물의 경우에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5단계의 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동물과의 차이점은 식물은 기관계가 없고 조직이 뭉쳐있는 조직계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식물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에너지가 들어있는 양분을 만들어내지만 동물은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의 양분을 섭취해가면서 얻어냅니다. 이때 이 양분, 즉 영양소의 종류는 크게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즉 칼로리를 갖고 있는 3개의 영양소, 탄단지,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있진 않지만 몸의 기능을 조절해주는 무기염류, 바이타민, 물, 이렇게 총 6개의 영양소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들어있는 3개의 영양소, 탄단지를 3대 영양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탄수화물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당으로 되어 있는 단당류, 그리고 2개의 당이 붙어 있는 이당류, 여러 개의 당이 붙은 다당류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단당류와 이당류를 합쳐서 당분이라고도 합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내며 우리 몸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남은 일부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뀌어 몸에 저장이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며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지방도 우리 몸을 구성하며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무기염류도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무기염류에는 칼슘, 칼륨, 나트륨, 철,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바이타민, 즉 비타민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요. 바이타민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바이타민과 지방에 잘 녹는 지용성 바이타민이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60%가량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물은 열을 상대적으로 많이 머금을 수 있어서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러 물질들을 운반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3대 영양소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4단원 광합성 파트에서 녹말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검출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바로 녹말과만 반응해서 색깔을 변화시키는 지시용액,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는 건데요. 만약에 녹말이 있다면 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 청람색으로 변화합니다. 당분도 마찬가지인데요. 당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포도당의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포도당을 검출할 때는 베네딕트 용액이라고 하는 검출 용액을 사용합니다.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려서 만약에 당분이 있다면 이 용액이 황적색으로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단 이 과정은 매우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가열을 통해 더 빠르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단백질은 2개의 용액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 5%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의 황산구리 수용액. 이 두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단백질이 있다면 용액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반응을 뷰렛 반응이라고도 하며 이 두 용액을 합쳐서 뷰렛 용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지방은 수단 3 용액을 사용하여 검출합니다. 지방이 있다면 수단 3 용액이 선홍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반응한 색깔이 연하므로 지방 아래에 투명한 증류수를 깔아서 바뀐 색깔과 증류수를 서로 대비시켜보면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지의 수용액 속에 위에 검출 용액들을 떨어뜨려보고 색깔의 변화를 확인해보면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동물의 구성 단계와 식물의 구성 단계의 차이점은 정답은 동물은 기관계가 존재하며 식물은 조직계가 존재한다가 되겠죠. 미지의 용액에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렸다. 이때 황적색으로 변했다면 미지의 용액 안에는 포도당이 들어있다. 자, 이 말은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정답은 X입니다. 아마 O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베네딕트 용액의 경우에는 포도당과도 반응하지만 포도당이 아니더라도 당분과 반응하므로 베네딕트의 색깔이 변했다고 해서 모두 포도당이 들어있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죠. 물론 포도당이 들어있을 수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5단원의 첫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핵심 정리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보세요.